레이브디 자이로 레복스가 발매되었죠. 레복스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서버 세팅을 좀 바꿔주셔야 돼요. 이제 레이브디 자이로에 레이브디 서버를 이용하실 경우에만 적용되는 얘기입니다. 기존에 여러분들이 사용하셨던 모듈 있죠? RSPGC라고 서버 프로그램 카드인데 그 소프트웨어가 다시 업데이트가 되었어요. 그래서 좀 달라진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좀 소개를 드려볼까 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이제 새로 업데이트된 소프트웨어를 다운받으셔야 되는데 이 레이브디 공식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이렇게 공지해가지고 RSST 서버용 USB 프로그램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은 여러분들이 레이브디 서버를 사용하시면서 레이브디 자이로를 사용하실 때만 적용되는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여기 이 프로그램을 다운받으시면 됩니다. 이걸 다운받으시면 되는데, 다운받으실 때 간혹 이제 뭐 불법 프로그램이다 뭐 이러면서 좀 오류가 뜰 때도 있는데 그냥 계속 실행을 하시면 됩니다. 프로그램을 다운받으시면 바로 이렇게 프로그램이 설치가 됩니다. 기본적으로 저희가 그동안 사용해왔던 레이브디 서버는 이 스탠다드 모드로 항상 설정을 해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스탠다드로 해왔다고 보시면 되는데, 저희가 이제 레이브디 자이로를 사용할 거기 때문에 이 레복스 모드로 바꿔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클릭하시면 바로 이렇게 Success Write 파라미터라고 뜨죠. 오케이. 그러면 바로 이렇게 변경이 되게 됩니다. 값들이 많이 변했죠. 네, 많이 변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다시 저희가 세팅 값을 맞춰줘야 되거든요. 어쨌든 가장 중요한 거는 레이브디 자이로를 사용하시면서 레이브디 서버를 사용하실 때는 이 프로그램으로 반드시 레복스 모드로 서버를 설정을 변경해 주셔야 됩니다. 세팅 항목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좀 간략하게 설명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일단 뭐 항목으로는 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기존과 똑같이 이제 파일 저장하고 세팅값 저장하고 불러오고 이런 거 당연히 가능하고요. 서버 트림은 이제 서버의 중립을 잡아주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제 서버 혼을 개착하셔도 아무리 내가 가운데를 맞추고 싶어도 좀 틀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물론 조종기에서 트림을 맞출 수도 있지만 서버에서도 트림을 맞출 수 있는 기능이 추가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총 6가지 항목이 있는데요. 이 중에서 일단 이 디렉션은 사실 서버 움직임의 방향을 설정해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서버를 차량에 장착했는데 서버 좌우가 바꿔야 된다. 그럴 때는 이렇게 세팅으로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CCW는 카운터 클락와이즈고 CW는 클락와이즈죠. 그러니까 시계 방향이냐 반시계 방향이냐 이걸 설정해 줄 수 있는 기능인 거고, 먼저 이 맥스 파워부터 말씀드릴게요. 맥스 파워는 서버에 들어가는 전력을 내가 얼마나 끌어다가 쓸 거냐 그거랑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어떤 항목이냐면은 이거는 사실 그 차량 세팅이랑 좀 연관이 있어요. 서버혼이랑 좀 연관이 있는데, 서버혼이 길면은 적은 힘으로도 서버를 돌릴 수가 있죠. 근데 서버혼이 짧으면 힘이 좀 많이 들어야 서버를 움직일 수가 있어요. 지렛대 원리랑 비슷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서버혼이 길면은 맥스 파워를 높이지 않는 편을 추천하는 거고, 서버혼이 짧으면 맥스 파워를 높이는 걸 추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버를 움직이는 데 있어서 내가 얼마나 힘을 들일 거냐랑 연관이 되어 있는 항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봤을 땐 그냥 뭐 맥스 파워 그냥 높이는 게 제일 좋은 거 아니라고 할 수도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서버혼이랑 연관도 있고, 또한 이게 전력을 끌어다 쓰는 거기 때문에 결국에 서버는 전력을 수신기에서 끌어다 쓰죠. 그럼 뭐가 문제가 되냐면 수신기에 물려있는 나머지 전자장비들이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맥스 파워를 무작정 높이는 것보단 내 차량에 맞는 서버혼 길이랑 맞는, 그리고 내가 필요로 하는 파워까지만 사용하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그 다음 항목으로는 댐퍼가 있죠. 댐퍼는 뭐냐면, 댐퍼는 이제 서버가 움직일 때 이게 서버도
이제 확 움직이면서 멈춰야 되잖아요. 제가 원하는 지점에서 멈춰야 되는데 그 멈추는 부분에서 댐핑을 줘가지고 브레이크를 거는 거예요. 그래서 좀 끝에 가서 마일드하게, 이게 약간 좀 전자공학적인 의미랑 연관이 되어 있는데 오버슈트가 나거든요. 여러분들 엘리베이터 같은 거 보시면 아실 거예요. 엘리베이터 움직이는데 저희가 원하는 층에 딱 다다를 때 속도가 느려지면서 싹 맞춰주죠. 그게 댐핑이에요. 근데 그런 기능이 없으면 올라가다가 갑자기 팍 멈추면 어떻게 되죠? 엄청 출렁이게 되고 부하가 엄청 커지게 되고, 그리고 그렇게 될 경우에는 내가 원하는 위치가 아니라 더 올라갈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정확한 위치에 멈출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걸 막아주는 역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서버에서는 어떤 의미로 사용하시면 되냐면 헌팅을 잡아주는 역할이라고 보시면 돼요. 헌팅이 이렇게 저희가 서버랑 자이로랑 궁합이 안 맞을 때 막 터는 현상 있잖아요. 그걸 헌팅이라고 하는데, 그런 현상이 일어날 때 댐퍼를 높이면 헌팅이 어느 정도 잡히게 됩니다. 근데 이제 아무래도 이거는 브레이크를 거는 그런 항목이다 보니까 발열이 엄청 많이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댐퍼를 무작정 높이면, 헌팅이 생기기 때문에 댐퍼를 높인다라고 해서 댐퍼를 무작정 높이면 아무래도 서버의 부담이 많이 커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무작정 댐퍼로 헌팅을 잡기보다는 여러분들 자이로 개인값 있잖아요. 개인값을 어느 정도 낮추면서 댐퍼도 같이 조화를 해서 세팅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독특한 건 또 이 스피드 커브인데요. 스피드 커브는 한마디로 스피드 커브예요. 저희가 일반적으로 조종기에서 커브 주는 거랑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스피드 커브가 낮으면 일정하기 때문에 좀 마일드한 느낌이 있고, 높으면 스피드가 빨라져요. 그러니까 느리다가 빨라지는 거죠. 그래서 이게 실제로는 어떤 그런 현상이 나타나냐면, 스피드 커브가 높으면 카운터로의 전환이 빨라져요. 그러니까 서브에 내가 주는 입력값에 대해서 카운터가 빨리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 될 경우에는 굉장히 차가 카운터가 빨리 들어가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날아가게 되겠죠. 그러니까 D가 더 빠지기 전에 프론트가 잡으면서 스핀하지 않는 상태로 코너를 진입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스피드 커브가 너무 높으면은 사실 꼭 그렇게 좋은 건 아니에요. 사람마다 다르거든요. 이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스티어링 조작에 대해서 반응을 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미 충분히 스티어링 조작, 카운터 조작에 대해서 굉장히 민첩하고 빠른데 이 스피드 커브까지 높아버리면은 차가 그냥 언더가 나버리거든요. 사실 차라는 거는 선회라든지 어느 정도 선회를 해야지만 D도 날아가고 차가 날아갈 수가 있는 건데, 선회를 하기 전에 그냥 바퀴 방향이 바뀌어 버려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당연히 언더가 나고 내가 원하는 조작이 가능하지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스티어링 조작이 좀 미숙하고 많이 느린 편이다 라고 하시면 스피드 커브를 높이시는 게 맞고요. 나는 이미 스티어링 조작이 굉장히 익숙하고 카운터도 내가 충분히 잘 맞출 수가 있고 나는 이미 내가 많이 민첩하다 하시면 스피드 커브는 좀 어느 정도 낮추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토크인데요. 토크 같은 경우에는 프론트 그립력하고 상관이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결국엔 서버가 그 해당 값에서 유지를 하는 능력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러분들 이제 차 주행해 보시면 차가 내가 원하는 각도에서 차 스티어링 멈춰 있지 않고 부하가 걸리면서 조금씩 이렇게 털리는 걸 보실 때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아무래도 차가 프론트가 불안정해지겠죠. 그래서 토크는 높이는 편이 좋긴 합니다. 근데 이제 프론트가 이미 그립력이 이미 충분한 사람들 있잖아요. 예를 들면 뭐 프론트 모터 차량이든지 아니면 내가 완전히 뒤로 다 몰빵한 차가 아니고 어느 정도 프론트에도 하중이 걸려있는 차라든지 이런 차 같은 경우에는 토크까지 높여버리면 프론트가 그립이 굉장히 강해지기 때문에 코너에서 오히려 역효과가 나요. 그러니까 프론트가 무겁기 때문에 브레이크처럼 걸리겠죠. 그럼 이제 오버가 나기도 하고 스핀하기도 쉬워지는 경향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토크는 내 차에, 이것도 당연히 내 차에 맞춰서지만은
높이면 높일수록 프론트 그립이 올라가니까 뒤에 하중을 좀 몰빵하신 분들, 프론트 그립이 좀 부족하다라고 느끼신 분들은 토크를 높이는 게 좋고요. 그게 아니고 난 이미 프론트가 너무 그립이 많이 높다 라고 하시면 토크는 낮추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일반적으로는 그립이 높은 노면에서는 토크를 낮추는 걸 추천드려요. 그 다음에 토크 커브인데요, 이거는 이 토크 값을 어떻게 줄 거냐예요. 이 스피드 커브랑 비슷한 그런 커브 느낌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토크 정도를 어떻게 조절하냐, 낮으면 낮을수록 토크가 일정하게 초반부터 후반까지 일정한 거고, 이 토크 커브가 높을수록 초반은 토크가 약하다가 후반에 토크가 내가 원하는 이 토크치로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토크가 후반에 강한 거예요. 레이아웃에 따라서 이것도 좀 많이 달라지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토크가 강하면 프론트 그립이 강해진다고 했죠. 그러면 어떻게 응용을 할 수 있냐고 생각을 하면은, 내가 이 스티어링 조작에 있어서 초반에는 약해도 되고, 각도가 커질 때, 그러니까 급한 각도에 있어서는 내가 토크가 프론트 그립이 많이 올라가서 어느 정도 브레이크 효과까지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할 때 이 토크 커브를 활용하시면 좋습니다. 예를 들면은 레이아웃이 완만한 코너였다가 이제 급격하게 인으로 파고 들어가야 되는 레이아웃 같은 경우에 이런 토크 커브를 활용하시면 굉장히 좋아요. 완만할 때는 이제 아무래도 저희가 예각으로 많이 달리겠죠. 그러다 보니까 토크 값이 낮은 게 굉장히 편할 거예요. 프론트를 이렇게 놓쳐주면서 계속 뒤가 밀고 나갈 수 있도록. 근데 갑자기 인으로 파고 들어가야 될 때 똑같이 토크 값이 낮아버리면 계속 아웃으로 빠져버리거든요, 차가. 근데 그런 경우에선 내가 차가 인으로 말려서 들어가줬으면 좋겠는 상황, 그런 상황에 있어서는 토크 값이 높은 게 좋기 때문에 레이아웃에 따라서 이 토크 커브를 좀 조절하시는 게 좋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 댐퍼 포인트인데요. 댐퍼 포인트는 아까 전에 이 댐퍼가 있었잖아요. 이 댐퍼가 작용하는 시점을 얘기하는 거예요. 댐퍼 포인트가 높으면 전 구간에 대해서 댐퍼가 먹는 거예요. 그래서 차가 둔해지는 거고, 낮으면 차가 빠릿해지는 겁니다. 댐퍼 포인트가 낮으면. 그러니까 이제 댐퍼 포인트가 높으면 차가 둔탁한 거고, 댐퍼 포인트가 낮으면 차가 빠릿한 건데,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이거는 댐퍼를 어느 시점부터 적용되게 할 거냐의 차이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여러분들께서 주행을 해보시면서 찾으셔야 되는데, 일반적으로는 댐퍼 포인트를 그렇게 높이지는 않습니다. 좀 낮게 쓰는 편이고, 또한 이 댐퍼가 아무래도 브레이크를 거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댐퍼 포인트도 높고, 댐퍼도 높고 댐퍼 포인트도 높으면은 모든 구간에서 계속 브레이크를 거는 효과이기 때문에 서버의 부담이 엄청 커지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둘 다 높이는 건 추천드리지 않고요. 댐퍼를 높였으면 댐퍼 포인트는 좀 낮춰서 후반에서만 먹게끔 하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 프리퀀시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이제 변속기에서 이 프리퀀시는 높여서 사용하는 걸 추천한다고 합니다. 왜냐면 이 레복스 자이로 자체가 서버를 동작시킬 때 굉장히 거칠게, 그러니까 프리퀀시가 낮은 상태로 조작을 하게 된다고 해요. 왜냐면 자이로 반응에 대해서 얘가 좀 부드럽고 마일드한 것보다 빠릿빠릿하게 서버가 작용하게끔 만들려고 그렇게 세팅이 되어 있는데, 자이로도 굉장히 프리퀀시가 낮은 상태에서 하고, 내가 먹이는 조작에 대해서도 프리퀀시가 낮으면 차가 굉장히 삐릿삐릿해가지고 컨트롤하기가 어렵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내가 컨트롤하는 거에 대해서는 마일드하고, 자이로가 컨트롤하는 거에 대해서는 좀 거친 와일드한 성향으로 가져가기 위해서 레복스 자이로를 사용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이 레이브드 서버 프리퀀시는 높이는 걸 추천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데드밴드거든요. 데드밴드는 서버의 중립범위예요. 뭐 쉽게 말해서는 서버의 중립범위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내가 주는 조작에 대해서 얼마나 민첩하게 반응할 거냐, 그러니까 내가 조금 움직이는 거에 대해서도 서버는 조금이라도 반응을 할 거냐 말 거냐, 이런 거를 결정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데드밴드가 넓으면 내가 조금 움직이는 거에 대해서는 서버가 반응을 안 합니다. 근데 데드밴드가 낮으면
내가 조금만 움직여도 서버가 반응을 바로 하는 거죠. 이 레복스 자이로를 쓰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이 데드밴드는 낮추는 걸 추천한다고 해요. 이렇게 레이브디 서버 세팅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렸어요. 이제 레복스라는 자이로를 쓰실 때는 반드시 이 레복스라는 항목으로 전환을 해주시고 세팅 값을 설정하셔야 된다는 점 반드시 유념해 주시기 바라며, 여러분들께서 각자 서킷에 맞는 서킷과 레이아웃에 맞는 세팅 값을 찾으셔서 재밌게 드리프트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